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퇴적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교재 36쪽 되고 있습니다. 퇴적압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특히 세설성 퇴적압이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퇴적물이 쌓이고 다져지고 그리고 교결작용이라 불러주는데요. 여러 가지 입자들이 달라붙는 과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보도록 해죠. 퇴적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점점점 입자 사이 간격이 즉 공극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A에서는 퇴적물들의 무게에 의해서 다져진다, 압착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B에서는 교결 물질이 퇴적물을 접착시키는데요. 뭐 탄산칼슘 같은 그런 놈들이 서로 입자들을 다 들러붙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D가 3은 위와 같은 과정을 만드셨습니까? 예, 3은 모래가 주된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1번은 전부 다 옳은 말이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자갈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자갈 베이스로 해서 자갈만 있어서는 곤란하겠죠. 예. 여러 가지 진흙이라든지 또는 뭐 탄산칼슘이라든지 규실 성분들이 달라붙는 과정에서 만들었습니다. 자갈력자를 써서 역암이라는 것을 씁니다. 모래 베이스라고요. 암이 되겠고요. 진흙이 베이스가 됩니다. 이제는 쉐이를 쓸 수 있습니다. 2번 다시 보죠.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물로부터 퇴적암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래 입자 그리고 입자 사이에 공극 비어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압축을 통해서 A 공극의 크기가 줄어들고요. 다음 교결작용에 의해서 온도치를 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결물이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렇다면 A에 의해서 압축되는 과정에서 공극의 크기는 감소한다. 괜찮죠? B의 교결물은 모래 입자들을 결합시켜 주었다. 교결작용이 온도치를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래 베이스니까 역시 상암 베이스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특히 이런 쇠설성은 말입니다. 풍화, 운반, 침식, 그리고 운반해서 퇴적작용을 받아야 되겠죠. 풍화, 침식을 받으려면 주로 태양에너지가 근본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지구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 뭡니까 하면 태양에너지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 전체의 에너지의 99.9% 이상을 다 차지합니다. 그 외에 지구 내부 에너지와 조력 에너지가 나머지 에너지가 되는데요. 화성암을 만들거나 변성암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주된 에너지입니다. 반면 풍화, 침식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때는 태양에너지가 근본. 다시 말하면 퇴적암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에서는 지구 내부 태양에너지가 오히려 그 암석을 만드는 데 에너지의 근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음 37쪽에 보면 퇴적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퇴적 구조는 지층의 상하관계, 다시 말해 지층이 뒤집어졌느냐 하는 일종의 상대 연령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수 있겠고요. 또한 퇴적 당시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퇴적 구조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요. 사층이라 불러줍니다. 상대적으로 얕은 물에서 흘렀고요. 물이 흘러간 흔적 방향이 이 방향으로 흘렀다는 것을 알려주게 만드는 게 사층입니다. 반면 입자들이 굉장히 굵은 것과 가는 거 위주로, 다시 굵은 거, 가는 거, 중간 위주로, 굵은 거, 중간 거, 가는 거 위주, 이렇게 해서 입자의 크기가 굵은 게 아래쪽에 있고 점점점 굵은 게 점점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것을 우리는 점이층이라는 것입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깊은 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륙붕 정도에서 퇴적물들이 쌓였잖아요. 그렇게 쌓이는 과정에서 해저 저탕 위에서 우르르 쏟아지네요.
쌓이다가 넘어져요. 이때 입자의 크기가 굵은 것들이 먼저 가라앉고 그리고 중간 것들이 가라앉고 가는 것들이 가라앉고 또 여기 또 쌓이겠죠. 또 한 번 더 우르르 무너졌을 때 굵은 거, 중간 거,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된 것들이 점유층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점유층리는 상대적으로 깊은 물. 그 후에 연흔 과정이 있겠고요. 연흔도 얕은 물이 되겠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건열이라고 하네요. 땅이 쩍쩍 갈라진 건열. 얘는 건조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A하고 B를 볼 때 B가 먼저 쌓이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A가 쌓이다. 특히 이렇게 쩍쩍 갈라진 이런 것들은 진흙 베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37쪽에 태적 구조의 해석에 대한 정보들이 소개되고 있네요. 5번 문제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태적 구조 ABC의 얘기입니다 했는데요. 맨 아래쪽에 C쪽은 건열 쪽이 보이고 있습니다. B쪽은 연흔이 보이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A는 점이층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했습니다. A는 지층의 상황 판단이 용된다. 얘 굵은 거, 중간 거, 가는 거 제대로 쌓여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상황 판단에 이용될 수 있다. 상대 연령, 누가 먼저 만드신 것인지 알 수 있다. 되겠습니다. 괜찮죠? B는 연흔이다. 괜찮네요. C가 생성되는 동안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시계였다. 그렇게 쩍쩍 갈라진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예, 요 C는 건열로서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적이 있습니다. 괜찮네요. 뭐야, 5번에도 전부 다 옳은 말이 되겠군요. 6번 역시 비슷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퇴적 구조가 관찰되는 지층의 단면을 제시했는데요. 했습니다. A층은 했습니다. 6번의 A층. 이거 역시 건열을 보고 있었죠. 그래서 A층이 생성되는 동안 건조한 대기에 노출된 시기가 있었다. 괜찮죠? B는 4층이었습니다. 4층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지? 4층이 지층의 상하 판단에 이용될 수 있겠고요. 여기가 좀 넓고 가는 이게 위쪽 아래쪽 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물이 흘러간 방향도 이런 방향이 흘러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니은도 잘 되어 있네요. C에서는 점이층리가 보입니까? 했어요. 점이층리하면 아래쪽이 굵고 위로 올라가서 가늘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C쪽은 점이층리가 돌 수 없습니다. 점이층리가 되면 아까 5번처럼 아래쪽이 굵은 입자 위로 올라가서 점점점 입자의 크기가 작아지는, 그래서 한꺼번에 해저 전탄과 같이 쏟아져서 굵은 것부터 먼저 쌓이는 이런 형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0번 봐보세요. 10번 봐보시면 어떤 퇴적 구조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해놨습니다. 긴 원통에 물을 채우고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된 흙을 원통에 부은 후 모두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답니다. 막을 막고 상하를 빠르게 뒤집어 놓은 흙이 쌓인 모습을 한번 봤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아래 쌓인다. 입자의 크기가 커야 아래쪽으로 먼저 쌓이겠죠. 커야.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다르다 있는데요. 뭐 자갈도 있고 조금 더 작은 자갈도 있고 모래도 있고 뭐 좀 진흙도 있고 이렇습니다. 싹 섞어보면 굵은 입자들부터 먼저 가라앉아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겠다고요. 사층리 아니죠. 점이층리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이층리는 상대적으로 얕은 물의 사층이라든지 연원에 비해서 이 점이층리는 상대적으로 좀 더 깊은 물에서 만들어졌다. 심해 환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39쪽에 보면 점이층리의 실제적인 사진 그림이 하나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나머지 문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오. 천천히 한 번 더 봐보세요.
7번부터 12번까지 잠깐만 정리해 볼게요. 자,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15번 문제.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준 교재의 맨 마지막이지 싶은데요. 15번 문제. 그림 가나다는 어느 지역에 관찰되는 건열, 사층리, 그리고 연원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했습니다. 가를 보면 좀 잔잔한 물결이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가 연흔으로 볼게요. 나는 좀 땅이 쩍쩍 갈라진 느낌이잖아요. 나가 건열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가 사층이라 볼게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했습니다. 가가 연원이다. 예, 기억 잘 되어 있는 내용이죠. 나는 심해환경에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심해환경이면 점유층을 써야 되는데 현재 점유층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다에서는 표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층리 할 때 이런 그림을 그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표적물이 이쪽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번은 기억 디귿 해야 되겠습니다. 16번 똑같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표적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가를 건열 나는 사층리, 다는 점층리. 예, 그렇게 세 가지 표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다는 심해 환경에서 아니 땅이 쩍쩍 갈라졌는데 심해 바닷속에서 쩍쩍 갈라질 수는 없죠. 건조한 대기에 노출됐어야 되겠습니다. 기억력이 틀렸고요. 나 사층리는 표적물의 공급 방향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었다. 왜 방금 위에서 했던 그런 내용이군요. 점유층리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떨어지는 속도, 표적 속도의 차이에서 만들어진 거야. 괜찮네요. 그래서 사층리와 점유층리에 대해서 옳은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나눠준 프린트에 41쪽에 있는 내용이 보일 텐데요. 한반도의 대표적인 퇴적 지역, 요거는 아직 여러분한테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퇴적 지역으로서 고생대의 퇴적 지역은 뭐 있었습니까 하면 강원도 태백이라든지 충북 담양의 석회암지대, 이거 고생될 거라 했습니다. 삼일충과 같은 바다생물 화석이 많이 발견되고요. 해성층입니다. 중생될 거 하면은 남해안 지방에 공룡이라든지 공룡화석, 공룡발자국 화석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생대의 퇴적 지역들은 주로 남해안 지방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공룡이니까 육성층이죠. 육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신생대의 퇴적은 우리나라에 별로 많지 않은데 화산재가 쌓인 은회암 지대가 제주도 수월봉에 보인다 했습니다. 전 세계적 규모입니다. 그 정도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린트는 여러분한테 숙제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시도록 할게요. 나중에 수업 다 끝나고 오늘
밤이 달는지 내일이 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요거 힌트 하나 더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